자, 첫 번째 경기. 이제 토트넘 대 이제 맨시티. 자, 일단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랑케, 그리고 이제 로메로, 핸더fen, 그리고 드라고신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로드리, 그리고 아칸지, 그리고 이제 스톤스가 좀 결장 중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홀란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계속해서 좀 결장 중이긴 하지만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복귀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상황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출전이 좀 비교적 좀 희망적이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좀 결장 이슈에 대해서 좀 전해드려 봤네요. 자, 일단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최근 맨유 상대로 이기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입스위치 상대로 대승을 좀 거두며 어느 정도 흐름을 좀 살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경질비기였던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었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리그 3연승을 좀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숨을 좀 돌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다만 뭐 일단 뭐 지금 연승을 하고 있는 거는 별개로 여전히 좀 이번 시즌 좀 토트넘의 좀 성적은 좀 많이 좀 처참하다. 네, 요 정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맨시티 역시 좀 최근 이제 챔스 좀 노가 플레이오프에서 레알 상대로 좀 연달아 지며 좀 탈락을 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리버풀 상대로 홈에서 2대0 패배를 당하며 이제 연패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홀란드 좀 부재 속에서 이제 좀 레알 점도 계속해서 이제 좀 패배를 안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하락세를 좀 타고 있는 그 좀 최근에 좀 맨시티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요 경기, 네, 그래도 뭐 간략하게나마 경기 양상 봤을 때, 뭐 일단 원정이라 해도 그래도 맨시티가 점유율은 좀 더 높게 가져갈 수 있지만, 현재 지금 토트넘 상대로 그것도 이제 원정에서 맨시티가 주도권을 좀 가지기는 좀 생각보다는 어려울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토트넘도 만약에 이번 경기 좀 템포를 좀 끌어올려 이제 경기를 좀 풀어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좀 어느 정도 스피디한 경기로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뭐 토트넘 입장에서는 맨시티 상대로 템포를 느리게 가져가면은 오히려 더 이제 말릴 수 있다 보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좀 더 이제 템포를 좀 빠르게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 좀 맨시티의 수비가 안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는 뭐 토트넘도 좀 적극적으로 공격에 좀 나설 수 있다고 봅니다. 아이고, 강감자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토트넘이 좀 대부분 이제 뭐 맨시티 상대로 좀 템포를 좀 빠르게 가져갔을 때 결과가 좀 좋았던 점을 좀 고려하면은 뭐 이번 경기는 뭐 토트넘 역시 좀 템포를 좀 빠르게 가져갈 수 있다. 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좀 전해드려봤습니다. 각하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각파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쪽지 한번 확인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강원 감자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원 감자님도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강원 감자님께도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후원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좀 경기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려봐요. 네. 자, 물론 이제 이번 경기에서 뭐 이제 홀란드가 뭐 좀 더 뭐 돌아올 가능성이 좀 높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좀 맨시티의 좀 상황이 지금 뭐 많이 좀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현재 좀 흐름도 양 팀이 좀 상반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이 경기는 약간 좀 충분히 토트넘이 좀 자기 페이스대로 경기를 좀 풀어갈 수도 있을 만한 그좀 요소의 경기다라고도 좀 전해드려 보고, 자, 게다가 뭐 이제 최근 좀 토트넘이 좀 맨시티 상대로 연승을 좀 거두면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지금 맨시티의 그런 좀 원정 정배 사이드는 그리 좀 메리트는 없다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배당 대비 그래도 토트넘 프랜승으로 가져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토트넘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토트넘 프랜승 보는 경기. 네, 안 그러면 내지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토트넘도 좀 템포 빠르게 이제 경기를 좀 풀어갈 가능성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좀 스피디하면서 좀 공격적인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3.5라고 해도 이거는 오버사이드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3.5 중 오버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토트넘 대 맨시티 경기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팅엄 대 아스날 경기. 자, 일단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카, 그리고 제수스, 그리고 마르티넬리, 그리고 이제 하베르츠 등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그러면서 지금 공격 자원들이 대거 결장 중인 그런 좀 아스날이다 보니까 사실 공격에서의 좀 타격이 이제 굉장히 좀 큰 상태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우선 이제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원정에서 이제 풀럼에 이어 이제 뉴캐슬 상대로도 좀 패배를 하면서 이제 연패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일단 지금 원정에서의 그런 좀 흐름은 이제 많이 안 좋은 그런 좀 노팅엄이긴 하지만, 자, 그래도 이제 원정과 달리 이제 홈에서는 7경기 연속 지금 무패 행진 중으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며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 홈에서의 그 노팅엄은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편이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웨스트햄 상대로 홈에서 1대0 패배를 당하며 이제 실망스러운 좀 결과를 만들었고, 그 패배로 인해 이제 1위인 리버풀과는 승점 11점 차까지 이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직전 웨스트햄전에서 뭐 아스날의 좀 선수 한 명이 퇴장을 당해 이제 수적 열세에 좀 놓였긴 했지만, 수적 열세에 놓이기 전에도 이제 아스날이 좀 답답한 공격 전개를 좀 보였어요. 네, 그렇죠. 그만큼 확실히 좀 이런 뭐 확실히 공격진들의 그런 좀 부재가 이제 좀 지난 경기에서는 유독 더 이제 좀 부각이 되었던 그 좀 경기였다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전에도 뭐 아스날이 뭐 공격에서 좀 전력 누수가 좀 크긴 했지만, 이제 최근에는 뭐 마르티넬리와 하베르츠까지 이제 추가로 좀 부상으로 인해 빠지면서 더더욱 지금 공격에서의 전력 누수가 커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근래 뭐 레스터 상대로 득점한 경기를 좀 제외하면은 뭐 거의 다 좀 무득점으로 좀 그쳤을 정도로 최근 아스날의 공격 흐름이 많이 안 좋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뭐 비록 뭐 레스터 전에서도 뭐 결과적으로 좀 두 골을 넣긴 했지만, 전체적인 경기를 좀 봤을 때는 아스날의 좀 전개가 이제 좋지 못해 공격에서 좀 답답한 모습을 좀 줄곧 좀 보이곤 했어요. 네. 그만큼 확실히 지금 이제 시원하게 공격을 좀 풀어간 경기가 최근 잘 없는 그런 좀 아스날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지금 홈에서는 좀 수비 조직력이 좋은 그런 좀 노팅엄 상대로 아스날이 이제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고, 뭐 그러다 보면은 뭐 이번 경기는 초반에는 그래도 아스날이 좀 더 약간 주도권을 좀 가질 수 있지만, 서서히 좀 노팅엄 쪽으로 이제 좀 흐름이 좀 넘어가는 경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이제 염두는 해둬야 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약간 좀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는 저는 노팅엄이 아스날과의 그런 열세인 상성을 깨고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좀 더 약간 높은 경기가 되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결론은 저는 요거는 본다고 하면은 지금 노팅엄 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분석 결과 봤을 때. 그래서 노팅엄 프레스트 프랜승 쪽 보는 경기, 아니면 어느 원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팅엄 프랜승 2.5준 언더, 네,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맨유 대 입스위치 경기. 자, 맨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알로, 그리고 이제 마이너, 그리고 이제 리썸마 등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디알로 좀 마이너의 좀 결장은 이제 맨유 입장에서 굉장히 좀 타격이 좀 클 수가 있고, 이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웨스번스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지금 주축 미드필더인 이제 필립스와 카유스테 같은 경우는 결장 의심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이제 필립스와 이제 카유스테까지 좀 결장을 하게 되면은 중원에서의 힘이 더더욱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좀 입스위치다. 네, 요 점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우선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에서 3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이제 흐름이 좋지 못하고, 그러면서 리그 지금 15위에 위치하며 실망스러운 시즌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번 시즌 도중에 이제 아모린 감독이 새로 좀 부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된 게 없는 그좀 현재 좀 맨유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만큼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흘러가게 되면은 이번 시즌은 좀 대실패로 좀 마무리할 가능성이 좀 농후한 좀 맨유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입스위치 역시 최근 이제 FA컵 경기에서 코번트리 상대로 이긴 걸 제외하면은 이제 이긴 경기가 없고, 그리고 리그에서는 지금 6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지금 흐름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맨유뿐만 아니라 뭐 입스위치 역시 좀 상황이 좀 많이 안 좋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래도 뭐 맨유가 뭐 입스위치 상대로는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면서 뭐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수비가 안 좋은 그런 좀 입스위치 상대로는 그래도 맨유가 수비를 좀 곧잘 공략할 것으로 봅니다. 그만큼 좀 최근 그 이제 입스위치의 좀 수비 조직력은 좀 많이 무너진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좀 맨유가 홈에서 공격을 더 좀 두각을 좀 나타낼 만한 요소는 좀 충분히 있는 경기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입스위치 역시 뭐 맨유 상대로 공격적인 플레이를 종종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역습에 좀 취약한 좀 맨유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좀 역습을 좀 통해서 이제 득점 기회를 좀 만든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 역시 뭐 어느 정도 좀 공격적인 양상으로도 이제 흘러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좀 전해드려 봤네요. 자, 물론 이제 현재 뭐 맨유의 경기력이 좀 안 좋긴 하지만 그 이상으로 지금 입스위치가 많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 또한 좀 최악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입스위치 상대로는 맨유가 뭐 홈에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그래도 좀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확실히 뭐 지금 뭐 물론 이제 맨유라는 팀이 이제 좀 뭐 믿을 만한 팀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그 이상으로 지금 입스위치가 지금 많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요소를 더 좀 고려해서 저는 그래도 승패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맨유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맨유 승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맨유 승에 2.5줄 오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렌트포드 대 이제 에버튼 경기. 자, 일단 부포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그리고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2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조금 뭐 이제 비교적 좀 에버튼의 좀 전력 누수가 더 큰 상황이다. 네, 이렇게도 좀 말씀을 드려봐요. 자, 우선 이제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레스터 상대로 원정에서 4대0 대승을 거뒀고, 그러면서 이로 인해 지금 원정 4연승을 달성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전반기만 해도 원정에서 승이 없던 그런 브렌트포드였는데 후반기에만 벌써 원정 4승을 좀 거뒀을 정도로 이제 전반기와는 많이 좀 상반된 그런 좀 원정에서의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원정에서의 그런 좀 성적은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좀 후반기에 좀 브렌트포드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다만 근데 지금 반대로 이제 원정과 달리 홈에서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부진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는 뭐 홈에서 2경기 연속 득점이 없을 정도로 공격 흐름 또한 좋지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최근 뭐 경기도만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좀 홈에서 이제 굉장히 좀 부진하고 있는 그 브렌트포드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1승 2무로 준수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 그리고 근래 이제 리버풀 상대로 비기거나 이제 팰리스 상대로 원정에서 좀 승리를 거두며 좋은 행보를 좀 보였습니다. 네. 그렇죠. 자, 다만 이제 직전 경기 뭐 맨유 상대로는 2점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며 무승부를 거둬 이제 에버튼 입장에서는 다소 좀 아쉬운 결과를 좀 만들기도 했죠. 네. 자, 다만 뭐 그래도 지금 현재 뭐 우팽진을 좀 이어가고, 그리고 이제 경기력 또한 괜찮은 거의 현재 좀 에버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확실히 지금 모에스 감독이 부임한 후에는 에버튼의 경기 템포가 비교적 빨라졌고, 그리고 공격에서도 더 힘을 쏟으며 효율적인 그런 공격을 좀 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전반기에 굉장히 좀 늪축구 위주로 이제 좀 구사를 했던 그저 에버튼과는 좀 많이 좀 달라진 그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좀 공격 효율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 좀 보여주고 있다. 네, 이렇게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면 뭐 내 공격이 좀 좋아진 대신에 뭐 수비는 이전보다는 좀 흔들리고 있는 그저 에버튼이다. 이렇게도 좀 말씀을 드려봐요. 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에버튼이 좀 이전과는 좀 많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약간 두 팀의 그 이전 맞대결과는 달리 이번 경기는 뭐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른 양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아무래도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뭐 역습을 좀 통해 자, 한 번에 좀 치고 올라오는 그림이 많이 좀 그려질 수 있는 경기라고 좀 보여져요. 그리고 뭐 북버뿐만 아니라 뭐 에버튼 역시 지금 역습이 굉장히 좀 특화되었고, 그리고 현재 좀 역습 전개도 좀 좋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약간 좀 역습 위주로의 그런 좀 득점기의 창출이 더 많아질 수 있다. 이 점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브랜트포드가 뭐 원정과 달리 지금 홈에서는 흐름이 안 좋은 점과 더불어 이제 현재 뭐 에버튼의 경기력 및 조직력이 좀 좋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에버튼이 크게 밀릴 만한 부분은 좀 없다고 봐요. 자, 그리고 이런 점과 더불어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최근 5경기 기준 3승 2무로 에버튼이 강한 면모를 좀 보였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요 경기는 그래도 에버튼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승패 본다고 하면은 에버튼 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에버튼 프랜승 보는 경기. 네, 아니면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버튼 프랜승에 2.5신 오바. 네, 이렇게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버풀 대 뉴캐슬 경기. 자, 일단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엘링턴이 결장 중이에요. 아, 오누띠자님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결과와 별개로 이제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좀 보였었지만 직전 이제 시티전에서는 실리적인 플레이와 노련한 경기 운영을 통해 승리를 좀 거뒀고 그러면서 이전 그 경기들에 비해서는 좀 가장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전 이제 맨시티전에서는 이제 리버풀이 전반에 좀 2골을 또 넣은 후에 이제 뭐 공격보다는 최대한 수비에 이제 힘을 좀 실었고 그러면서 이제 맨시티의 공세를 잘 막아내며 이제 클린시트로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지난 그 이제 시티전에서는 이제 리버풀의 그런 좀 전술적인 그런 좀 부분과 그리고 경기 운영에서 굉장히 좀 빛을 발했던 경기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맨시티 상대로 이제 4대0 대패를 당하며 흐름이 좀 침체되나 했지만 바로 이제 직전 경기 노팅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자, 다만 이제 뭐 직전 뭐 노팅엄전에서 뉴캐슬이 승리를 좀 거뒀긴 했지만 4대1로 앞서던 경기를 후반에 내일이 좀 2골을 먹혀 이제 1점 차 신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후반에 수비 집중력이 좀 많이 좀 떨어졌었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그 부분은 좀 뉴캐슬한테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불안정한 그 요소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그런 좀 직전 경기에 대해서 이제 프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두 팀 다 뭐 중원 장악을 토대로 경기를 운영하는 팀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뭐 중원 싸움이 치열할 수 있지만 그래도 리버풀이 뉴캐슬 상대로는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좀 점할 것으로 보고 그러다 보면은 좀 템포 조절하면서 그래도 리버풀 페이스대로 경기를 좀 조율하는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리버풀이 더 좀 주도권을 가지면서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매치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봐요. 자, 그리고 그래도 이제 뭐 리버풀이 뭐 지난 시티전에서의 그런 긍정적인 요소를 좀 많이 보였다 보니까 경기력 면에서의 기대치가 좀 다시 올라왔고 그리고 지금 홈에서는 5연승 중으로 극강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약간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리버풀이 안필드에서 뉴캐슬 상대로는 좋은 결과를 또 만들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리버풀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리버풀 승부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버풀 승에 3.5 기준 언더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PL 경기들은 다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FA컵 경기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유벤투스 대 이제 엠폴리.
이탈리아 이제 FA컵 8강전. 자,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우선 이제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에서 4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챔스에서는 이제 호벤 상대로 연장전 끝에 이제 패배를 하면서 아쉽게 좀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리그에서는 뭐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 좀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 이제 챔스에서는 아쉽게 좀 탈락을 하면서 좀 다소 좀 안 좋은 좀 결과를 좀 초래하게 되었네요. 그렇죠. 자, 다만 뭐 이제 챔스를 좀 탈락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리그와 컵 경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죠 유벤투스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건상 봤을 때는 뭐 오히려 챔스 탈락이 이런 좀 컵 경기나 뭐 리그 경기에 더 좀 집중할 만한 그런 좀 동력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정팀 이제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현재 2달 넘게 승리 없을 정도로 긴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강점이었던 수비가 이제 계속해서 좀 무너지면서 실점이 좀 많아졌고,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이제 성적도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해 어느덧 강등권까지 떨어진 그죠 엠폴리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요 경기 그래도 뭐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이제 유벤투스가 뭐 엠폴리 상대로는 중원을 좀 장악하면서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현재 지금 수비 밸런스가 많이 무너진 좀 엠폴리 상대로 유벤투스가 좀 다양한 공격 패턴을 통해 그 득점 기회를 좀 많이 좀 창출할 것으로 봐요. 자, 뭐 내가 확실히 좀 이제 엠폴리가 이제 뭐 공격에서도 더 좀 주도를 하면서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경기가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소지사랑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지금 뭐 엠폴리가 수비뿐만 아니라 이제 공격 전개도 이제 좋지 못해 이제 공격력이 안 좋고, 그리고 전진성 또한 좀 대체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뭐 엠폴리 상대로 이제 유벤투스가 공수 방면에서는 전부 좀 우세할 것으로 봐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이제 경기 흐름까지도 좀 소지사랑님 전해드렸습니다.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소지사랑님. 네, 바로 일단은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쪽지 한번 네, 확인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재 뭐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컵 경기보다는 강등권 탈출이 더 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컵 경기에 집중할 겨를이 없고, 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유벤투스에 비해 이제 엠폴리가 라인업 운용에 있어서도 더더욱 좀 어려움을 좀 겪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요소들을 좀 다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번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홈에서 유벤투스가 그래도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유벤투스 사이드로 접근하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네, 1엔드 기준 마인승까지 보도록 할게요. 유벤투스 승, 마인승, 그리고 어느 분 본다고 하면 오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인토벤 대 고어헤드 경기. 자, 여기는 이제 네덜란드 이제 FA컵 이제 4강전 경기입니다. 자, 우선 이제 호벤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원정팀 고어헤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략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호벤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연속 승이 없을 정도로 이제 주춤했지만, 직전 이제 챔스 노가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유벤투스 상대로 이제 연장전 끝에 이제 3대1 승리를 거뒀고,
이로 인해 이제 16강 진출에 좀 성공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좀 전환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유벤투스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둬 이제 챔스 16강에 좀 진출을 하면서 다시 좀 반등할 모먼트를 만든 거죠 호벤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고헤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승 2패로 흐름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최근 원정에서는 헤라클레스와 아약스 상대로 연달아 패배하며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지금 홈에서는 긴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면서 이제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이런 홈과 달리 지금 원정에서는 연패를 거두며 흐름이 좋지 못한 거죠 고헤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최근 좀 홈과 좀 원정에서 좀 편차가 어느 정도 나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일단 이번 시즌 뭐 거헤드가 대체로 공격 전개가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중원이 강한 팀들 상대로는 유독 지금 공격에서 힘을 좀 못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예로 뭐 당장 좀 직전 경기에서 아약스 상대로도 좀 중원에서 밀려 공격을 좀 제대로 전개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유스팅도 뭐 한두 개 정도밖에 좀 만들지 못했을 정도로 진짜 무기력한 좀 공격력을 좀 보였었죠. 그만큼 확실히 좀 고헤드가 좀 대체로 공격 전개가 좋긴 하지만 중원이 좀 강한 팀들 상대로는 공격에서 좀 고전하는 경우가 좀 이번 시즌 많다, 이렇게도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뭐 아약스 못지않게 중원이 좀 막강한 그런 호벤이 좀 상대다 보니까 고헤드가 더 좀 막막할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호벤 상대로는 고헤드가 10년 넘게 이제 한 골도 이제 넣지 못했을 정도로 굉장히 좀 무기력한 그런 좀 공격력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약간 호벤 상대로는 좀 더더욱 좀 공격에서 힘을 좀 못 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상성상 이제 좀 호벤 상대로는 일단 뭐 이기는 건커녕 이제 아예 뭐 골도 뭐 거의 좀 못 넣었을 정도로 공격에서도 많이 지금 무기력한 모습 보였던 거죠 고헤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만큼 확실히 좀 상성이 더 좀 부각되는 그좀 매치업이었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 뭐 호벤이 고헤드 상대로 이제 10년 넘게 매번 이겼을 정도로 천적의 면모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3일 전에 경기를 뛴 고헤드와 달리 일주일 가량 쉰 그런 좀 호벤이기 때문에 이런 좀 호벤이 에너지 레벨에서도 더 우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점들을 좀 다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호벤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인토벤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호벤 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1엔디 기준 마이너스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요거는 어느 반은 좀 애매하다 보니까 패스하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고헤드가 이제 저 아인토벤 만나면은 뭐 득점을 좀 못할 정도로 공격이 좀 많이 좀 무기력했기 때문에 이런 좀 애매함 이런 약간 좀 고헤드의 그런 좀 저조한 득점력을 본다고 하면은 뭐 언더로 뭐 접근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근데 뭐 호벤이 혼자서 뭐 오바를 좀 만들어도 충분히 이상할 게 없는 경기다 보니까 이런 요소를 좀 고려했을 때는 어느 반은 애매해서 패스하는 경기다, 이렇게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인토벤 승에 1엔디 기준 마인 승만 가져가도록 할게요, 이 경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시에다드 대 이제 레알 마드리드. 자, 이 경기는 이제 스페인 FA컵 준결승전 경기입니다. 그쵸? 요거는 1차전이라고도 이제 한 번 더 쓰도록 할게요. 자, 일단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양 팀 다 이제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다만 이제 레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베르데가 이제 결장이 상이기 때문에 발베르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전을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 점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봐요. 자, 우선 이제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홈에서 5연승 중으로 극강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홈에서는 5경기 연속 멀티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공격 흐름 또한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뭐 홈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수비는 좋았지만 그에 비해 이제 공격은 다소 좀 아쉬웠는데, 최근에는 이제 공격까지 좀 살아나면서 공수 방면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쪽 홈 소시에다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확실히 좀 홈에서의 그 모멘텀이 좀 많이 좀 올라와 있는 그쪽 소시에다드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6경기 연속 지금 무패 행진 중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챔스 노가 플레이오프에서 맨시티 상대로 1, 2차전 전부 이제 승리를 거두며 이제 16강에 진출해 계속해서 좋은 기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시티와의 그 프롭 시리즈를 통해서 음바페가 이제 더더욱 좀 살아난 것도 레알 입장에서는 좀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이제 지금 이런 좀 양팀 흐름 좋은 거죠. 양팀의 좀 맞대결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일단 뭐 소시에다가 뭐 홈에서 5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지만 그 상대 팀들을 좀 봤을 때는 비교적 다 약팀들이었고, 그리고 그 이제 5연승 중에서는 이제 레알과 같이 좀 체급이 큰 팀은 이제 상대한 적이 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5연승을 지금 홈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좀 높이 살만하지만, 아무래도 좀 체급이 큰 좀 팀들 상대로는 그 5연승 기간 중에 단 한 번도 좀 만난 적이 없다 보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번 경기가 좀 소시에다드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시험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홈에서 소시에다드가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좀 점하며 자기 페이스에 맞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가 결과를 좀 낸 경우가 좀 많았지만, 아무래도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는 이제 소시에다드가 중원 싸움에서 좀 밀릴 가능성이 크고, 뭐 그러다 보면은 최근 이제 홈에서 소시에다드가 보였던 경기 양상과는 다르게 이제 흘러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뭐 오히려 소시에다드가 이제 끌려다니는 양상으로도 이제 이어질 수 있는 경기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일단 뭐 현재 지금 레알의 좀 페이스나 뭐 경기력도 굉장히 좀 좋은 상태고, 그리고 선수들의 그런 기량도 대체로 이제 좀 무르른 좀 편이면서 상대 전적에서도 뭐 3연승 중으로 감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번 경기는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가 이제 홈 소시에다드의 연승을 좀 저지하고 1차전에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도 네, 승패를 저는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레알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레알 마드리드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알 마드리드 승에 2.5로 오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 경기 이제 몇 개 더 있는 FA컵 경기, 그중 첫 번째 라이프치히 대 이제 볼프스부르크. 자, 요거는 저는 본다고 하면은 볼프스부르크 프랭스 쪽 보는 경기 내지 어드바를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는 경기, 네,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브레스트 대 이제 됴케르크. 자, 이제 됴케르크가 이제 2부 리그에서는 지금 뭐 거의 뭐 이제 최상위권에 좀 위치하면서 뭐 좋은 그런 좀 성적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브레스트, 그것도 이제 홈 브레스트 상대로는 좀 다소 좀 많이 좀 밀릴 것으로 좀 보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좀 체급차를 더 고려해서 브레스트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브레스트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만을 본다고 하면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스트 승에 언어 본다고 하면 언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브리오샹 대 이제 파리 생제르맹. 네, 요 역시 이제 브리오샹이 뭐 4부 리그 팀이다 보니까 이번 경기 이제 파리가 로테이션 위주로 좀 돌릴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큰 경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다만 그래도 뭐 파리가 뭐 로테이션 위주로 돌린다고 해도 이제 4부 리그 팀인 그런 좀 상대와는 굉장히 체급차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파리 사이드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게다가 이 경기는 이제 뭐 브리오샹 홈 구장이 아닌 이제 중립 구장에서도 경기가 좀 치러지기 때문에 브리오샹의 그런 홈 이점도 없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거는 뭐 파리 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이제 최소 이제 핸디 기준점이 2점이다 보니까 2핸디 기준 마이너스까지 보는 경기. 예, 이렇게만 보도록 할게요. 네, 파리 승의 마이너스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